안녕하세요. 저는 대구광역시 북구에 사는 김명구입니다. 올해로 63세가 되었고 지금은 팔공산 자락 아래 작은 집에서 아내와 단둘이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대구 북구라고 하면 팔공산과 동화사가 유명하죠. 어릴 적부터 저는 이 팔공산을 바라보며 자랐습니다. 높이 솟은 산봉우리들을 보면서 언젠가는 저 산보다도 더 높이 날아보고 싶다는 꿈을 키웠던 소년이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을 보낸 1960년대 대구 북구는 지금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칠성동, 산격동 일대는 대부분 농촌이었고 우리 집도 작은 농사를 지었습니다. 아버지는 대구역 근처에서 짐꾼 일을 하셨고 어머니는 농사와 함께 동네 아낙네들의 바느질을 도와주며 생계를 이어가셨죠. 그런 환경에서 자란 제가 파일럿이 되겠다고 했을 때 온 동네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농사꾼 아들이 무슨 하늘을 나느냐며 손가락질을 받기도 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것이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더군요. 오늘은 여러분께 제 인생의 가장 어두웠던 순간들과 그 절망 속에서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는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제 이야기가 작은 위로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군사관학교에 합격했을 때의 기쁨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1978년 20살의 저는 대구역에서 서울행 기차를 타며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농사꾼 아들이 파일럿이 된다는 것, 그것은 정말 꿈만 같은 일이었거든요. 공사 생활은 혹독했지만 즐거웠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체조를 하고 오전에는 항공역학과 기상학을 배우고 오후에는 비행훈련에 들어갔습니다. 처음 조종석에 앉았을 때의 그 떨림, 첫 솔로 비행을 했을 때의 그 자유로움, 하늘 위에서 내려다본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산과 강들을 보며 저는 정말 제가 꿈꾸던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졸업 후에는 전투기 조종사로 임관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늘을 지킨다는 자부심으로 매일을 살았죠. 그때만 해도 저는 세상이 제 뜻대로 될 줄 알았습니다. 1985년 10월 23일 제 인생의 첫 번째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평소보다 일찍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신임 소위 김상현과 함께 편대 비행 훈련이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상현이는 공사를 갓 졸업한 23세의 후배였는데 저를 형님이라고 부르며 따랐습니다. 아침 브리핑에서 기상관은 가시거리 양호, 구름 없음, 풍속 온오투라고 보고했습니다. 완벽한 비행 날씨였어요. 저는 상현에게 오늘은 정말 하늘이 우리를 부르는 날이다라고 농담을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것이 제가 마지막으로 하는 여유로운 농담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오전 10시 30분 저희는 전투기에 탑승했습니다. 제가 탄 기체 번호는 68-619, 상현이가 탄 기체는 68-6432였어요. 지금도 그 숫자들이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엔진 가동, 택시잉, 그리고 이륙.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습니다. 고도 15,000피트에서 편대 비행을 시작했을 때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래로는 가을빛으로 물든 지리산이 보였고 위로는 파란 하늘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거든요. 상현아, 이런 날이면 평생 하늘을 날고 싶다고 무전기로 말했던 것도 기억납니다. 그런데 오후 2시 17분 갑자기 제 전투기에 빨간 경고등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유압 경고등, 그 다음 엔진 화재 경고등이 연달아 켜졌어요. 동시에 조종관이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메이데이, 메이데이. 대구기지 관제탑, 여기는 드래곤 1번기. 엔진 화재 발생, 비상상황 선언합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무전을 쳤지만 속으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어요. 관제탑에서는 드래곤 1번기 상황 파악했습니다. 즉시 기지로 복귀하세요. 활주로 공육 준비 완료라고 응답했습니다. 상현이도 형님, 제가 에스코트 하겠습니다 라며 제 곁으로 기체를 붙였어요. 하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엔진 출력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고도 유지가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12,000피트, 10,000피트, 8,000피트. 계속 고도가 떨어졌습니다. 기지까지는 아직 40마일이나 남아 있었는데 이 속도로는 절대 도달할 수 없었어요. 6,000피트까지 떨어졌을 때 저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관제탑 드래곤 1번기 비상 탈출 시행합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형님, 안 돼요. 상현이의 다급한 목소리가 무전기를 통해 들려왔지만 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사출 좌석에 손잡이를 당기는 순간 온 세상이 정지한 것 같았어요. 그 다음 순간 엄청난 충격과 함께 제 몸이 기체 밖으로 튕겨나갔고 낙하산이 자동으로 펼쳐졌습니다. 아래로는 제가 7년간 조종해온 전투기가 경상북도 칠곡의 한 야산을 향해 떨어져 가고 있었어요. 낙하산에 매달린 채로 보는 그 광경. 제 전투기가 산에 부딪히며 거대한 화염과 검은 연기를 뿜어내는 모습을 지금도 악몽에서 봅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제 파일럿 인생이 그 화염과 함께 끝나버렸다는 것을요. 다행히 저는 무사히 착지했고 곧 구조 헬기가 도착했습니다. 상현이는 기지까지 저를 에스코트한 후에야 착륙했는데 저를 본 순간 울음을 터뜨렸어요. 형님, 괜찮으세요? 정말 무서웠어요. 사고 조사에는 한 달이 걸렸습니다. 결과는 엔진 터빈 블레이드 파손으로 인한 기계적 결함이었어요. 저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판정되었지만 그게 뭐 중요했겠어요. 진짜 문제는 그 후에 시작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는 동안은 괜찮았는데 다시 비행 훈련을 시작하려고 전투기에 올라탔을 때 제 몸에 이상이 생겼어요. 엔진 소리만 들어도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이륙을 위해 스로틀을 밀어도 온몸에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김소령,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내려가십시오. 교관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비행 전날 밤에는 악몽에 시달렸고 비행 당일에는 구토까지 했어요. 군 병원 정신과에서 진단받은 결과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였습니다. 의사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수도 있지만 당분간 비행은 힘들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3개월 후 저는 비행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상 근무, 작전 계획 업무로 발령받았죠. 서류 더미 앞에 앉아서 펜을 들고 있으면서도 창밖으로 보이는 활주로의 전투기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동료들이 하나둘씩 이륙해서 푸른 하늘로 사라져 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상현이가 가끔 찾아와서 형님, 언제 다시 같이 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으면 저는 곧 나을 거야 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다시는 하늘을 날 수 없을 거라는 것을요. 그렇게 제가 어린 시절부터 꿈꿔온 파일럿으로서의 삶은 1985년 10월 23일 오후 2시 23분 경상북도 칠곡군 야산에서 화염과 함께 끝이 났습니다. 전역 후 저는 고향 대구로 돌아왔습니다. 비행 경력을 살려 항공 관련 사업을 시작해 보려고 했지만 당시 우리나라 항공업계는 매우 제한적이었고 기회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고민 끝에 선택한 것이 운송업이었습니다. 전 재산을 털어 화물차 3대를 사고 운송회사를 차렸죠. 처음 한두 해는 나름대로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성실하게 일했고 고객들도 저를 신뢰해 주었어요. 그런데 1997년 IMF 외환위기가 터졌습니다. 하루아침에 거래처들이 문을 닫거나 운송비를 주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제가 외상으로 처리한 운송비만 해도 몇 천만 원이 넘었는데 그 돈을 받지 못하게 된 거죠. 결국 화물차들을 모두 팔아야 했고 그래도 빚을 다 갚지 못했습니다. 집까지 담보로 잡혀있던 상황이라 우리 가족은 전세집으로 이사를 가야 했어요. 그때 제가 가장 괴로웠던 것은 아내와 아이들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한마디 원망의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더 아팠어요. 중학생이던 큰아들은 아빠, 우리 왜 이렇게 살아야 해?
라고 물었고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시절 저는 정말 많이 방황했습니다. 술에 의존하기도 했고 가족들에게 화를 내기도 했어요. 한때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사업 실패의 충격에서 겨우 벗어나 공장에서 일을 시작한 지 몇 년 후 2003년 저에게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건강검진에서 간암 초기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의사는 다행히 초기라서 수술로 완치가 가능하다고 했지만 저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동안의 스트레스와 과로 그리고 술이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회복 과정이 만만치 않았어요. 몇 개월간 제대로 일을 할 수 없었고 의료비 때문에 집안 살림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아내는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시작했고 아이들은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어요. 병실에 누워 있으면서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가족들에게만 고생을 시키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들로 가득했죠. 한때는 가족들에게 차라리 없어지는 게 낫겠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다시 일어설 용기를 준 것은 가족들이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하던 날 아내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여보, 우리 이제부터 천천히 다시 시작해봐요. 건강만 하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 말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퇴원 후 저는 택시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파일럿에서 택시 기사가 된 것이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했지만 가족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택시 운전을 하면서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새벽에 병원으로 가는 환자, 야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직장인, 공항으로 가는 출장객들. 그들 각자에게도 저마다의 사연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승객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대구공항으로 가달라는 80세에 가까운 할아버지를 태웠는데 그분이 6.25 전쟁 때 헤어진 형을 70년 만에 만나러 가신다는 거예요. 살아생전에 형을 다시 볼 수 있을 줄 몰랐다며 눈물을 흘리시는 그분을 보며 저는 제가 얼마나 소중한 일을 하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택시 운전을 5년 정도 하면서 저는 서서히 마음의 평화를 찾아갔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실패에 얽매이지 않게 되었고 현재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어요. 2008년 저에게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대구공항에서 항공 업무 보조 일자리가 생긴 것입니다. 비록 파일럿은 아니지만 다시 공항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큰 기쁨이었어요. 공항에서 일하면서 저는 젊은 조종사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들에게 제 경험을 들려주고 안전 비행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해주곤 했죠. 어떤 젊은 조종사는 선배님 이야기를 듣고 나니 비행할 때 더욱 신중해졌다고 말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겪은 실패와 좌절들이 모두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요. 그 경험들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것도 의미 있는 삶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제가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면서 가족 관계도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대구의 한 중견기업에 취직했고 작은 딸도 간호사가 되어 병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두 아이 모두 어려운 시절을 겪으며 더욱 성숙해졌고 이제는 오히려 저를 걱정해주곤 해요. 특히 아내와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려운 시절에는 서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기 어려웠는데 이제는 정말 진정한 동반자가 된 느낌입니다. 아내는 저에게 그때 힘들었을 때 당신이 포기하지 않아서 고마워요. 라고 말해 주었어요. 2015년 저는 정년퇴직을 하면서 새로운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모은 조금의 돈으로 팔공산 자락에 작은 펜션을 차린 것입니다. 하늘빛 펜션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제가 평생 꿈꾸던 하늘을 잊지 않겠다는 의미였어요. 지금 저는 아내와 함께 펜션을 운영하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펜션에는 다양한 손님들이 찾아옵니다. 젊은 연인들, 가족 단위 여행객들, 때로는 저처럼 인생의 쉼표가 필요한 중년의 부부들도 오시죠.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제 경험을 자연스럽게 들려드리곤 합니다. 특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분들에게는 제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사장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용기가 생긴다는 말씀을 들을 때면 제가 겪었던 모든 고통들이 의미가 있었구나 싶습니다. 요즘 저는 매일 새벽 803을 산책합니다. 어린 시절 올려다보던 그 산을 이제는 제 발로 오르며 대구 시내를 내려다보곤 해요. 예전에는 저 높은 하늘을 나는 것이 꿈이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땅에 발을 딛고 사는 것도 충분히 행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63년을 살아오면서 제가 깨달은 가장 큰 교훈은 이것입니다. 첫째,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파일럿으로서 실패했고 사업가로서도 실패했으며 건강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다시 일어섰고 지금은 나름대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요. 둘째, 가족의 소중함입니다. 어떤 성공보다도 가족의 사랑과 지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제가 가장 어두웠던 시기에도 가족들이 곁에 있어 주었기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셋째, 겸손함의 중요성입니다. 젊었을 때는 제가 하늘을 나는 파일럿이라는 자부심으로 가득했지만 인생의 풍파를 겪으면서 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 어떤 일이든 겸손한 마음으로 임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넷째, 현재에 충실하기입니다. 과거의 영광을 그리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나의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겪었던 아픔과 실패들이 누군가에게는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제 인생은 충분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가끔 대구공항을 지나다 보면 이착륙하는 비행기들을 바라보곤 합니다. 예전에는 그 모습이 아련하고 슬프기도 했는데 이제는 그저 아름답게만 느껴져요. 저 하늘을 나는 조종사들이 안전하게 비행하기를 마음속으로 응원하면서 말이죠. 여러분, 인생은 때로는 예상치 못한 난기류를 만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구름 위에는 항상 맑은 하늘이 있습니다. 제가 그랬듯이 여러분도 반드시 다시 비상할 수 있을 거예요.